우리 박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박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먼저 장관님께 그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거기서 제가 이제 여쭤보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청장님께는 그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장님께는 다시 그 우리 해외 문화재 현황에 대한 요 세 가지로 좀 중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사실은 그 실무형 인력 양성과 그 고용 연계 등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 그 어떤 국내 콘텐츠 해외 수출력 강화, 특히 이제 한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 양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과연 집행이 됐느냐,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실제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견문을 익히고 오는지, 과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게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학습 효과를 전달하고 어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수를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맞는 거죠, 장관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콘텐츠 핵심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인력들이 어찌 보면 그 뭐 전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50% 이상은 그 갔다 와서 견문을 높이는 거를 지식을 좀 이렇게 국내에 있는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수를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모집할 때도 보면 모집 공고도 그렇고 가서 뭐 때로는 뭐 하루 이틀 교육받고 와서 그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꼭 작년 연도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예산으로 보면 작년 예산이 한 75억으로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집행 금액이 한 58억으로 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또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금 그런 파견되는 인력이 보면은 기존의 창의적인 문화융성에 필요한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선발 기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좀 더 전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뽑아서 집중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좀 목적이 좀 불분명하고요. 사람 선발도 그만큼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연수 지역도 보면 보통 그 한류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5대양 6대주에 전파가 돼 있는데, 지금 연수 지역이 동남아에 한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한 5개 나라 보면 4개가 중국이고, 앞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략적으로 어쨌든 중국에 가서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한류를 전파시킬 것인가, 그네 문화를 받아들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나, 적어도 창의적인 어떤 문화 융성에 기반한다면 조금 그보다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견문을 좀 익히고 헐리우드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아시아에 대한민국이 헐리우드 시스템을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높아심이 굉장히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신경을 좀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도 미집행된 것도 한번 자료를 저희 방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홀로그램 사업에 대한 거 좀 알고 계시죠? 홀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3D 홀로그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예를 들면 탈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 그 무형 문화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연로하신데 아직도 그 춤사위를 그분을 보고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3D로 연구를 하고 찍어서 그거를 후학들에게 보여주고, 이분이 이렇게 춤을 췄다, 이분이 이런 어떤 탈춤을 췄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IT의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지난 정부에서 그 3D 산업 발전 전략을 34개 실천 과제가
그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만큼 추진했는지, 예를 들면 유형문화재가 홀로그램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아마 그 집행이 됐고, 무형문화재 홀로그램은 한 건인데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 필요하지만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안 했는지, 안 하면 이게 내년으로 2호를 하게 되면 또 다른 2013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예산을 하면 또 예산을 거기다 중복 예산을 시키는데, 그게 우리 상임이나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왜 돈을 줬는데도 못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디지털 전시관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그 내용을 충실해야 돼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무형, 유형, 무형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뿌리에서 지금 한류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류에 대한 거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뿌리에 대한 건 무관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무형 문화재에 관심을 무지무지 가져야 됩니다. 전통에 대해서. 지금 전통을 공부하는 것도 이러면 전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대학. 네. 이런 쪽에서 과감히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산 2% 중에 거기 과감히 투자를 해서 앞으로 전수할 사람들을 거기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장인인데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잘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 잘하는 분을 내려서 그 전수를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청장님 하셔야 돼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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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다시 국감에 한번 이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